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8월 15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1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06%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고요. 오늘 이제 8월 15일 광복절이었기 때문에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장을 제가 이제 지금 리뷰를 하게 되었고요. 조금 시간이 늦었지만 이렇게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변동 크게 좀 움직였지만 지수 자체는 뭐 큰 변화가 없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코스피는 2500선 계속 위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800 초중반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스닥 다우는 계속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니케이 뭐 나머지도 다 상승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미국의 그런 구매 지수, 그 물가 지수도 이제 좀 낮아지면서 예상치보다 떨어지면서 소비자 구매 지수죠. 소비자 구매 물가 지수인가요? 네, 그 지수 이름이 좀 어려워서 지금 말이 좀 꼬이는데 아무튼 굉장히 이제 인플레이션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투자자들이 점점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낮아진 주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폭도 예상보다 이제 높아지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불확실성 해소가 이런 시장에 좋은 방향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도 이렇게 상승을 좀 했고요. 계속해서 양봉을 이어가면서 저점을 찍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2530선까지 반등을 좀 했고요. 61선을 돌파한 뒤로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금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랫동안 횡보를 좀 하다가 지수가 좀 떨어진 구간, 이 구간이라고 할까요? 이 구간을 아래로 돌파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크게 좀 하락을 했었는데 그 크게 하락한 폭을 지금 한 번에 이렇게 V자로 올리면서 상당히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제 하락폭을 대부분 메워주면서 저점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대로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지금 2700선 요 근처까지도 지수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횡보했던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점점 이제 반등을 노리는 그런 시장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사실 반등 이후에 좀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고 나서는 좀 횡보하는 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전고점까지 치고 나갈 만한 그런 동력은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과도한 하락폭에 대한 반등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이미 시작되었고 거기에 대한 반영은 꽤나 이제 많이 진행이 되었지만 그런 과도한 금리 인상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지수에 의해서 좀 투자 심리가 아주 많이 악화가 되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회복을 좀 하고 있는 단계다. 하지만 그걸 이제 회복을 좀 하더라도 올라오는 데는 좀 이 벽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 돈이 이제 시장으로 풀리는 시기가 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뚫어가는 그런 과정은 좀 이제 천천히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지금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보았고 투자자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가 2천억 정도 매수하면서 오늘 금요일 지수를 좀 올렸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좀 매도했지만 뭐 크게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이제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위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30선에서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서 크게 하락하지 않고 21선 태우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한번 이제 꺾고 나서 갈 것인지 일단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확실히 이전에 그 바닥 라인이라고 지지를 했던 그 라인까지 지금 지수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등을 한다면 코스닥 지수도 지금 900 중반선까지도 치고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반등을 좀 했지만 분명히 이제 쭉 올라가는 이 시기, 이런 시기처럼 쭉 올라가는 시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텀을 좀 두면서 바닥 라인을 다지는 그런 텀을 주면서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을 한다라고 해서 계속 반등을 한다라기보다는 시장을 다지는 그런 시기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기간 투자자 매도를 좀 했고 뭐 크게 투자자 수급은 오늘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사가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환율 자체는 이제 1312원입니다. 6원 정도 또 올라가면서 자 21선을 꺾지 않고 다시 위로 지금 돌파를 하면서 반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이 계속 꾸준히 찍어주면서 이 바닥 라인을 뚫어버린다면 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자리이지만 지금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상승을 시켰고요. 지금 1310원, 20원 라인을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단 라인을 뚫을 것인지 아니면 하단으로 밀어붙일 것인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저의 생각은 이제 밑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위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밑으로 어느 정도 좀 내려가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수도 좀 많이 감축이 되었고 금리 인상에 대한 폭도 어느 정도 이제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환율도 안정화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반등이 나오더라도 좀 내려가는 방향으로 1300원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환율을 좀 보았고 그 다음은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2.8%죠. 2.83%고요. 마찬가지 뭐 계속 비슷한 위치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3%로 마무리했다. 국채금리나 뭐 환율 시장이나 이제는 고점을 갱신하기보다는 뭐 어느 정도 횡보를 하는 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우리나라는 휴장을 했지만 이제 해외 증시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뭐 좀 하락을 하거나 뭐 보합 수준인데요. 뭐 크게 우리가 뭐 주목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마찬가지로 뭐 상승 방향으로 전체적인 흐름이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수는 이 정도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850원 상승해서 4.19% 상승했고요. 21,15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에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했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는 가격은 변화가 없었지만 거래량이 꽤나 이제 실려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평소보다는 시간의 거래량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일별 거래량도 의미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10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터지면서 1420만 주로 거래를 마무리를 했고요. 1500만 주 이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충분히 지금은 이 정도 수치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거래량이 좀 죽어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8월 10일 요때 이제 900만 주 정도 움직이다가 잠깐 감소했다가 다시 한번 그 이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상승폭을 좀 더 높이면서 지금 이제 6일 연속 주가를 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저는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수급을 좀 중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수급이 오늘 나와가지고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게 되면은 241선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아주 크게 나왔고요. 제가 이 구간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거래량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좀 실으면서 그 거래량이 실린 이 양봉이 하나가 길게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양봉이 지금 시작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잠깐 이제 오전에 이 21,700원까지 밀어붙이면서 우리가 그어놨던 이 상단 라인까지 치고 나갔는데 아쉽게도 이제 잠깐 올라갔다가 눌리면서 마무리했지만 결국에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윗골이 달린 이 양봉은 분명히 이 꼬리를 메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잠깐 꺾고 가더라도 다시 한번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거래량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이 계속 나왔었고 지금 딱 그런 구간이 나왔다. 그래서 이때도 사실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진행이 됐긴 했지만
사실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오히려 하락하는 분위기에서 좀 그런 분위기가 이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었지만 이제 저점을 찍고 올리는 그런 구간, 그죠? 음운구름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하나씩 실렸다라는 것은 지금 이 구간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지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통점은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증가를 한다라는 점이었고요. 네. 하루 이틀 만에 거래량이 증가했던 그 거래량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고 감소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계속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 그런 패턴이 보인다라는 것이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네, 피크점 거래량을 찍었을 때가 항상 고점이었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더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찍고 이제 떨어지더라도 여기가 피크가 아니죠, 사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보았을 때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은 어디까지 이 거래량을 밀고 올릴지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의미 있는 이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에 대한 수급 자체가 위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는 분위기가 좋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완벽하게 지금 음운선 돌파를 하면서 네,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과 61선의 골든 크로스가 지금 나왔고요. 네, 121선, 241선 모두 지금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들이 정배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1선과 61선 골든 크로스가 나왔던 그 구간에서는 항상 이제 상승이 강하게 나왔었다. 네, 그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네, 요때도 요 전에 나왔었고요. 그래서 21선과 61선이 만나는 지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요때 오히려 이제 골든 크로스가 아니고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또 오히려 주가가 많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것들을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확실히 이제 저점을 찍고 네, 반등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 라인 찍고 반등을 했고요. 결국에는 큰 박스권 안에서 또 중간 위치에 있는 네,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쭉쭉 올라가 준다면 이제 이 26,000원 상단 라인을 이번에 드디어 이제 1년 이상, 그죠? 1년 반 만인가요? 그만큼 이제 오래 걸렸는데 네, 1년 반은 아니고 한 1년 정도 되었네요.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네,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 자체에 가치 분석, 그 다음에 산업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이 종목 자체를 계속 믿고 갈 수밖에 없었고 네, 손절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구간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와 같이 차곡차곡 이 밑에 아랫단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꽤나 네, 단가가 많이 낮아져 있거나 혹은 이제 수익 중일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도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21,150원이 되었다라고 해서 뭐 그렇게 기뻐할 일은 아닙니다. 네, 우리의 목표가는 이 상단 라인을 돌파한 뒤에야 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전체적인 박스권을 돌파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네, 거래량이 더 증가하는 것인지 네, 점진적으로 거래량을 더 증가를 시키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대로 계속 꾸준히 믿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뭐 우리가 좀 더 기대하던 만큼 이런 피크 거래량이 더 안 나오고 네, 거래량이 죽으면서 요 정도 라인 뭐 241선 받치는 선에서 좀 횡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엔 그렇게 만들더라도 이평선들이 이렇게 점점 위로 정배열이 되면서 수렴하는 구간이 다시 한번 요런 데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은 네, 올린 부분을 바로 이렇게 뚝 떨어뜨리는 그런 움직임만 아니라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받칠 수도 있고 혹은 추가적으로 계속 밀어붙일 수도 있고 일단은 이 차트 자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없고 계속 지금까지 했던 대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실 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참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괜찮을까요? 손절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계속 내려가는데
이렇게 방송하는 게 의미가 있냐 뭐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요. 지금에 와서야 뭐 이렇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해서 제가 맞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 차트는 차트일 뿐이다. 네, 결국에는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런 산업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계속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같은 이 하락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가가 내리지 않고 계속 받쳐지는지, 네, 이런 월봉 추세가 계속 올라가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투자에 있어서 네, 이 주가에 집착을 하기보다는 네, 이 가치에,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산업에 대한 그죠, 이런 세계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를 좀 계속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분명히 이제 수익을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월봉도 마찬가지로 양봉 나와서 좋은 흐름 나왔고요. 거래량이 좀 더 증가해서 네,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번에는 이 박스권을 좀 돌파하면서 시원하게 좀 뚫고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뭐 그 상황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예상대로 이제는 이 의문성 구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움직임은 일단은 지켜보자. 뭐 위로 더 향하는지, 아니면 수렴 구간을 다시 한번 만드는지, 뭐 조금 죽이면서 21선까지 떨어뜨리면서 뭐 좀 더 시간을 둘 것인지, 뭐 그 세 가지 방향 정도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투자 소급입니다. 기관 투자자가 95만 주, 외국인 투자자가 14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매수량이 심상치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8월 들어서는 지금 계속해서 좀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매수가 지금 이렇게 빈번하게 나왔던 적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확실히 이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 수급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이렇게 모두 따로따로 놀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눈에 띄고요. 네, 연기금 투자자가 지금 이전에 좀 6일 연속, 7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좀 빠져나갈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불식시키는 네, 매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네, 50만 주, 40만 주, 뭐 30만 주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매수가 붙으면서 확실히 좀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했던 그 투신 세력도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하면서 네, 매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 투자자를 비롯해서 사모펀드까지도 지금 매수를 이어가면서 분명히 매수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거기에 대한 뭐 소식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곧 들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소식들만 해도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정말 터무니없는 소식들이 아니고 이제는 진짜 수주를 앞둔 네, 그런 소식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이번 달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들려올 수 있는 소식이 원전 쪽에는 이집트 원전 쪽이고, 그다음에 해상풍력 쪽에서는 이제 완도 금일 해상풍력이죠. 네, 그 해상풍력 쪽에서도 좋은 소식이 충분히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또 두 가지가 있고, 나머지 이제 또 11월 달에 있는 그 사우디 쪽 네옴시티죠. 그쪽 소식이 갑자기 이제 뜨면서 아주 이제 우리나라 건설주라든지 그런 원전주, 네, 그런 플랜트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건설주들 해서 지금 포함해가지고 이런 종목, 이 하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방산주, 건설주, 그다음에 플랜트 관련 이런 원전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기존에 있는 뭐 반도체 종목이라든지 그런 디지털 관련 종목들도 관심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하반기에는 좀 더 무게가 그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공격적으로 그런 신규 시설들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국제적으로. 그래서 에너지 패러다임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바뀌면서 네, 그런 건설에 대한 투자도 아낌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도 어게인 2007년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괜히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이 주가를 떠나가지고 그 상황 자체가 요때와 상당히 이제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유사해진다면 주가 자체도 유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흐름 자체가 유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고요. 이 주가와 이 주가는 절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긴 하지만 분명히 그 시대적인 흐름, 그런 코스피에 대한 덩치, 그리고 그런 뭉칫돈들이 요때와 요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긴 합니다. 주식수도 요때가 많긴 하지만 분명 한번 탄력을 받으면 상당히 이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시가총액도 지금 13조 5천억이기 때문에 사실상 요새 잘 나가는 그런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100조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2차전지에 대한 규모를 따졌을 때 뭐 100조까지도 갈 수 있지만 지금 영업이익은 사실 그렇게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감만으로 이미 100조가 형성이 된 상황인데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이제 세계가 점점 각박해지면서 에너지 생존에 대한 필수 아이템이죠. 에너지가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했고 그런 에너지에 대한 중심이죠.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원전 에너지 아니면은 뭐 기존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 수력 에너지, 뭐 화력 발전소,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다루다 보니까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3조 5천억이라는 것이 매우 저렴하다. 이 시대적인 흐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에는 매우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이게 뭐 영업이익이 어찌됐든 지금 실적이 어찌됐든 지금 한번 기대감을 받는 그런 블루 오션이 되는 순간 투자자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 뭐 거품이 형성된다라고 하죠. 흔히 말해서. 그래서 그런 거품이 이 가격을 어디까지 끌어올릴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100조를 간다. 이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2배 이상은 가지 않을까. 시가총액 일단 첫 번째로는 30조 정도는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조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가 이제 3만 원 이상 넘어서 4만 원 이상, 5만 원까지도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분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산업에 대한 흐름, 시대적인 흐름이 이제는 그렇게 건설주가 다시 한번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지나고 나면. 하지만 지금 2022년 하반기부터는 확실히 시작하는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수급적인 면에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 면에서 모두 지금 박자가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눈에 띄는 지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인데요. 지금 공매도 잔고가 8월 10일 기준으로 1430만 주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510만 주에서 지금 한 80만 주가 감소를 한 상황이고 지금 일별 공매도 거래량이 계속 감소를 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1610만 주에서 서서히 이제 감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 공매도가 잔고가 떨어질 것인지 그래서 최근에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량이 급증한 것과 이 공매도 잔고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공매도 숏커버링이죠. 그래서 공매도 숏커버링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매도 숏커버링이 지금 사실 제가 이전에는 그 신주 상장과 관련해서 그 신주와 교환을 하는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상황은 있었는데 이때처럼 이제 갑자기 그런 신주 상장 이벤트도 없는데도 저렇게 공매도가 급격히 감소를 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저렇게 공매도 숏커버링을 진행을 하는 것인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우리가 얻기는 어렵습니다. 뭐 갑자기 이제 좋은 소식을 앞두고 있던지 아니면은 정말 이제 주가를 올리기 직전에 저렇게 이제 갑자기 숏커버링을 하는 것인지 뭐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는 있는데 뭐 정확하게 그게 어떻다라고 100% 얘기를 하기 어렵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트렌드를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았을 때는 공매도 잔고가 감소를 급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가 자체도 의문선 돌파를 해서 이제는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던 거래량도 어느 정도 1400만 주까지 증가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계속 한 상황이고, 네, 그리고 산업에 대한 그 투자 금액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계속 쏠리고 있다. 네, 그래서 K 텍소노미라든지 그린 텍소노미라든지 그리고 미국 쪽의 그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그런 모든 정책들이 지금 에너지 패러다임, 그죠?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하다못해 이제 사우디 중동 쪽에서도 아주 큰 금액이 투자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이 뭉칫돈들이 에너지로 지금 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네, 답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전체 시장을 보게 되었을 때 네, 분명히 이제 연관이 있을 거고요. 쇼커버링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며칠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그리고 이제 대차 잔고도 지금 3,280만 주로 네, 추가적으로 감소를 했고요. 공매도 잔고처럼 뭐 급격하게 감소를 하진 않지만 확실히 지금 감소하는 방향으로 같이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흐름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외국인 추적 물량 135만 주에서 98만 주로 뭐 좀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100만 주 가까이 이상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 보유율이 10.65%까지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연기금 투자자에 대한 지분도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이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합심해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8월 말에 있을 그 두산밥캣과 관련된 파생 상품이죠. 네, PRS죠. 그 상품이 사실은 이제 예비 손실로 이제 집계가 되어서 저번에도 이제 영업이익은 3천억인데 순이익이 마이너스로 가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격은 아마 이때 주가로 네, 기준이 되었을 텐데 지금 두산밥캣도 네, 건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33,000원까지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뭐 계약 만료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계약 연장을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을 것이고요. 네, 그런 재무적인 투자자들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고요. 지금 상승에 대한 힘이 확실히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도 지금 크게 상승한 뒤에 이제 이렇게 자리를 좀 잡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수렴 구간을 다시 만든다라는 이 구간이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라인을 받치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그죠 이평선들이 모이는 그런 라인이 만들어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추가적인 계단식 상승이 가능하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뉴스케일 파워 SMR에 대한 움직임도 그와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21,000 얼마지만 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21,000원 정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바닥 라인 형성하면서 좀 옆으로 횡보를 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이 시대적인 흐름만 주목을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상황들을 다 보았고, 네, 빠르게 이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케일 파워와 이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회동 가능성을 열어두었고요. 소형 원전에 대한 도입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대한 그런 에너지 시장도 지금 원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회를 하는 모습이고요. 중단되었던 바탄 원전에 대해서도 지금 재 리모델링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다시 한번 살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왔지만 지금 차세대 원전인 SMR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를 불러서 지금 이제 필리핀 쪽에 네, 그런 SMR 투자를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네, 뉴스케일 파워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협력하는 관계를 보았을 때는 상당히 필리핀에 대한 그런 원전 시장도 한국이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네, 이렇게 한 번에 다 전달드리기 어려울 만큼 지금 가짓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차분하게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십자 정기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이달에 이제 초안을 공개하게 되고요. 이 9차까지 이제 나왔었습니다. 원래 9차에 대한 얘기는
2030년까지 석탄 29.9%, 원전 25%, 액화천연가스 23.3%, 신재생에너지 20.8%뭐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지만 이번에 이제 10차 정기본에서는 산업부가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의 방향에 맞게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하는 그 안이 이제 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탄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 이제 천연가스 뭐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신재생에너지를 좀 더 느리게 이제 확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액화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줄이고 원전에 대한 비중을 늘리겠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최근에 이제 전기료에 대한 상승분 그리고 그런 LNG 가스라든지 그런 천연가스 원유에 대한 그런 불안정한 시장 가격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그런 것들이 시발점이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책적으로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원전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한전에 대한 그런 적자 폭이 상당히 커졌고 그런 신재생에너지를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공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수급이 부족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겠다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것 같고요. 에너지 믹스 정책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양쪽 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하원에서 이제 966조 원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는 자동차에 대한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전기차에 대한 할인을 또 진행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한 보급량을 늘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기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존에 그 사용되던 자동차 에너지원이 원유에서 이제 전기차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전기에 대한 충전이 충전량이 더 필요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이 투자를 늘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원전에 대한 그리고 SMR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백조에 가까운 그런 뭉칫돈들이 이제 에너지 산업으로 지금 뛰어들게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변화하는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직접 경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에너지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이 어떻게 수혜를 보는지 직접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주가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맞게 기업들도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원전 수출에 대해서 임박을 했다라는 분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원전과 사우디 원전은 뭐 다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간단하게만 정리를 드리면은 이집트 원전은 이제 규모 자체는 이제 수십조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2차 시공측입니다. 그래서 2차 시공에 대해서 원래는 올 4월에 이제 계약이 될 예정이었는데 이 주체가 이제 JS2사죠. 미국의 러시아의 그 로사톰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과 그다음에 이집트 국가 간의 그런 계약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의 2차 시공을 우리나라가 이제 뛰어들게 되었고 단독 협상자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계약이 되었다라고 결론이 났었는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JS2사가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계약이 거의 무산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이 JS2사는 제재 대상에서 빠져 있고요. 그래서 이 이집트 원전에 대한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려온 소식에는 8월 달에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번 달에 이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현대건설과 이제 원래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양쪽으로 이제 55%, 45% 이렇게 들어갔던 사업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현대 쪽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자로 이제 누가 들어가는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설 측으로는 두산 쪽이 지금 다
수주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대가 빠진 이유가 지금 이제 러시아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이 계약 자체가 바로바로 이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원전이 완공되고 나서 그 원전으로 돌린 이제 수익금으로 이 건설비를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돈을 회수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금액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빠지기도 한 것 같고요. 근데 두산은 지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주를 일단은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주를 이번 달에 하는지 주목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2017년부터 검토를 해오던 것들이 이제 무산이 되기 거의 중단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미국과 사우디에 대한 사이가 좋지 않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그런 원유 증산을 위해서 사우디를 찾아가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사우디가 좀 냉랭한 분위기긴 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상황이 괜찮아졌다. 그리고 사우디에 대한 그런 왕세자가 직접 이제 11월에 우리나라를 방한을 해서 그런 네옴시티, 그 다음에 추가적인 그런 해수 담수화 플랜트라든지 아니면 원전에 대한 그런 얘기를 이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큰 프로젝트에 1300조에 해당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또 이제 직접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방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자 하니 상당히 이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려였던 미국과 이제 사우디에 대한 이 사이가 좋지 않으면서 그런 미국이 이제 사우디 쪽에 원전을 못 팔게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1400 모델이 원천 기술이 미국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미국 쪽이 거절을 하게 되면은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전에 나온 기사 7월 말에 나온 기사로는 이제 1400 모델 2억에 대한 지재권을 미국이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고 MOU 체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공동 수출을 하게 이 원전에 대한 공동 수출에 있어서 네, 더 이상 크게 태클을 걸지 않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에너지 산업이 커지면서 원전 시장이 커지면서 거기에 대한 미국도 네, 우리나라를 끼고 수혜를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민 전략이 눈에 보이고 있고, 이 사우디까지도 아주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이집트에 대한 그런 이집트가 아니죠. 그 UAE 쪽에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또 추가적인 수주가 아주 네, 쉽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는 수주 소식은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주가도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격대는 즐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혹여나 뭐 또 떨어진다면 다시 매수하면 되지만 그냥 올라가 버린다고 했을 때는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네, 이제는 우리의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천천히 네,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더 올라가는지, 공매도 쇼커버링이 계속 나오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해보면서 네, 하루하루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